thought you knew. Now you know what it do. I'm a 94 baby, swanking like a brand new Mercedes. And I'm dapper down on my feet and my ride too clean. Wake up every morning and a lemon in my tea. Moral of the story is, you are you, and I am me. Just be. I'm a gentleman, now I'm settled in. Even when they said don't let them in, I said guess again. What's the way I walk into a room and everybody stare? Godfather like presence, everybody know I'm here. Stepping right into my office, pouring bourbon on the rocks. Toast to the homies that could never see the light and the haters that forever see my. 안녕하십니까, 서터번의 서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캐딜락 CT6 2.0 터보 차량 차주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나와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인데 킴블레이드 와이퍼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T6 2.0 터보 끌고 있는 천안에 사는 33살이고요. 얼마 전에 출연했던 루시킴 남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8년식 CT6 터보 2.0이고요. 차량 가격은 20만원 정도 추가하면 이제 7천만원이에요. 딱 1년 반 팔고 단종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만날 수 없는 차량? 그쵸. 중고시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차고요. 현재 팔고 있는 CT6들은 다 3.6L 그렇게만 팔고 있어요. 이 차량에 대한 이제 장점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격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캐딜락 정가가 뭐 이 차가 7천만 원에 나왔다고 해서 7천만 원 다 주고 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보통 크게 한 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할인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살 때 다시 없을 만한 프로모션을 세게 해가지고 저는 4천 초반의 차를 샀고요.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 벤츠 E클래스나 요즘엔 G90 뭐 이런 것도 뭐 다 놓으면 뭐 1억 가까이 하잖아요. S클래스보다 더 큰 크기의 차를 일반적으로 할인받았을 때 5천 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봤을 때 이 차 뭐지가 되게 큽니다. 아무래도 차가 이제 좀 웅장하잖아요. 네, 둥글둥글둥글 이런 것보다는 직선미가 좀 많이 강조돼 있어가지고 이 차 특이하다. 미국차스럽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지극히 미국차스러운 과정 중에 약간의 독삼사가 반영이 된 과도기적인 형태의 그런 차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겉모습을 보시면 독삼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한 편인데 아메리카 쪽은 사실 캐딜락이 아직도 드림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옛날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캐딜락 이거 장의사차 아니냐 이런 말을 아직도 종종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기분 나쁘게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장의사용 차가 캐딜락에서 많이 개발이 됐었고요. 왜 그러냐면 죽어서라도 캐딜락을 타겠다예요. 나는 죽어서라도 캐딜락을 타보고 묻히겠다. 성공한 차, 우리나라 이제 성공한 남자의 차면 보통 그랜저잖아요. 원래는 그 원조가 저는 캐딜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해외 생활은 적지 않게 한 편인데 그때도 많이 느꼈었어요. 아, 캐딜락 약간 좀 이런 느낌? 개인적으로는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차를 타고 있죠. 차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너무 넓어요. 그렇고 뒷좌석도 그렇고 너무 넓어요. 공간이 지금. 너무 강화해서 이 차 타면서 차 크기, 넓이, 공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제일 만족하고 있고 2000cc 4기통인데 실생활에서 운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불만을 못 느껴봤어요. 아, 출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못 느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말리부 2.0 터보보다도 더 일단 수치가 높거든요. 거기다가 토크가 40까지 돼버리니까 무리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제일 먼저 봤던 게 차 무게였거든요. 차 무게가 1.7톤이 살짝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엄청 가벼운 거거든요. 대용 세단인데 무게가 가벼우면서 출력적인 부분도 잘 잡아주니까 그 부분은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실차주분들이나 제가 GM 쪽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캐딜락이랑 쉐보레 쪽은 부품이 많이 호환이 됩니다. 하다못해 쉬운 예로 뭐 점압 플러그, 와이퍼, 엔진 오일, 부동액 다 다양한 것들이 많이 호용이 돼서 캐딜락 차주분도 많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데 보통 보시면은 이 차 2.0인 거 못 느끼겠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덩치가 크면은 이게 좀 무거울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경쾌하게 나가는 게 2.0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기대를 하면은 실망하는데 기대 않고 아 나는 이 차급은 달리는 차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차를 끌면 굉장히 경쾌하게 나가는 차예요. 5m가 넘는 차인데 이 정도 차에서 가속 성능을 논한다,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차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뭐 M2, 네. M3, M4 이러면은 그게 말이 되는데 달리는 용이니까. 그쵸.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의전용을 베이스로 한 차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Z트림 2.0 터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게 나온 이유가 뒷좌석용 편한 옵션을 다 뺐더라고요. 시트가 움직이는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네. 오너 드리븐 차예요. 이거는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차다. 근데 뒤도 넓네? 가족들한테도 좀 어필할 수 있겠다. 이 용도고요. 만약에 좀 더 편안하고 그렇고 싶다 그러면은 상위 네. 트림으로 가야겠죠. 3.6이라든지. 그렇죠. 네. 차값이 1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차도 되게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한 장점 또 다른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하차감이라는 단어 자체를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루시킴 잠깐 아, 말씀하셨는데 아 이런 네. 게 하천감이구나. 좋더라고요. 와이프랑은 좀 약간 네, 네. 반대되는 개념인데 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차는 내가 만족하려고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타는 게 저는 맞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요즘 특히 네. 젊은 층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도 내가 여자친구 만들려면 수입차는 끌어야지 이러면서 뭐 네. 3년 리스복 하고 네. 뭐 하고 또 네. 반납하면서 울고 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은 저는 독삼사 어느 것보다 차라리 이 차 하차감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따지지는 않지만 네. 에스컬레이드 존재감은 확실하잖아요. 아, 장난 아니죠. 네, 누가 봐도 약간 이러잖아요. 지나가기만 해도. 네, 이 차와 에스컬레이드가 약간 그런 포지션에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관적으로. 그리고 네. 딱 쓸모있는 기능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상 우리가 풀옵션이다 아니면 네. 뭐 이런저런 기능이 다 있다 해도 차 전체 운행하는 그 사이클을 봤을 때 몇 번 네. 누르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아, 네. 예. 하다못해 저는 썬루프도 별로 안 열거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저는 이 차에 필요한 기능은 다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오토홀드 네. 아니면은 뭐 어떤 차들은 뭐 돈 내고 추가해야 된다는 뭐 카플레이, 카플레이. 이게 예전부터 원래 다 아. 들어가 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겠지만 루미러 카메라,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제일 제가 만족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과 네. 원가 낭비의 그 예. 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이 부분 지금 디스플레이 부분은 디스플레이. 다 터치식으로 해놨고 네. 밑에 공조기 부분은 아날로그. 꾹꾹 누르는 버튼으로 해놨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되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화가 예. 만족하면서도 만족하지 않아야 되는 좀 그런 거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통풍 예. 뭐 네. 아니면 기본적인 공조기 관련 이런 데 부분은 네. 정말 팔로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건 사실 차로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거가 아니라 당연한 거. 근데 이 위쪽을 보시면 다 터치도 편리하고 한데 네. 보시면 글로브 박스가 터치예요. 아, 여기 이거 따로 선택이 네. 없구나. 예, 조수석에서 따로 열 수 있는 게 없고 무조건 터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 비상 깜빡이도 제가 네. 팔을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는 이 위치예요. 네. 비상등도 터치래요? 비상등도 터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원가 절감이 아니라 네. 원가 낭비다. 차라리 이 부분을 네. 줄이고 다른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해줬으면 낫지 않았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살짝 아쉬운 부분이 나왔잖아요. 네. 이 차량에 대한 아쉬운 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단점이 너무 많아요. 캐딜락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포드, 링컨, 다양한 차종들 마감 부분이 좀 부실합니다. 요즘 테슬라도 대대로 그렇잖아요. 네. 단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마음을 비워두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네. 그냥 내가 이 차 받고 하나하나씩 수정해 가야겠다. 네. 이런 느낌이 되게 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서비스망의 부실, 이게 좀 큽니다. 쉐보레 같은 경우는 대우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잘돼 AS 있죠. 하는데 불편함을 못 불편함이 느꼈거든요. 없기 때문에. 캐딜락은 이 서비스 센터를 어디로 받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차주들의 마음이. 그래서 예. 그 부분이 되게 걸리고요. 제 생각에는 네, 어떤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는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네. 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대 부분이나 아니면 서비스하는 면에서 그런 부분의 미약함, 그리고 좀 크게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캐딜락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되게 고급화된 네. 브랜드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유독 저평가된 이미지를 만드는 마케팅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연예인들 몇 명 그냥 세워가지고 한다는 그런 느낌. 네. 마케팅적인 부실,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삼사가 되게 잘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독삼사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네. 거는 수리하려면 뭐 한 달 이상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무마가 될 정도의 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환영하고 네. 잘 타는 거겠죠. 아직까지 그런 면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모든 이거 네. 쉐보레도 그렇고 실내 인테리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많이 조잡합니다. 조잡이라고 설명이 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뚝심이 있는 건지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네. 일관성 있게 오는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부족합니다. 네. 네, 나름대로 또 보면 네. 있을 거는 다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취향에 안 맞는 대부분의 기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기차나 아니면은 네. 국산사가 빠르게 수정을 해서 한 게 네.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야 실내 보면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차는 HUD가 없어요. 아. 네, 이 차는 네. 그 일부 차종에서만 네. 그렇게 한다는 앞에 이런 비상 상황이 왔을 때 시트에 있는 진동으로 울려주는 거랑 LED 빨간색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운전하면서 HUD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 네, 저녁에도 네.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뭔가 네. 내 앞을 성가시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 없는데 와이프라든지 다른 분들이 타셨을 때는 이것도 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좀 고급 라인에 많이 들어간다는 MRC가 이 차에는 빠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들어가면 더 딱딱해서 싫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넣어줄 수 있지 않아? 야는 좀 넣어줄 수 아쉬움이 있네. 있죠. 계기판 같은 경우도 네. 풀 LCD가 아니라 M2 계기판 같은 그런 건데 플래그십을 기대하고서 보면 네. 살짝 아쉬운 부분이죠. 대신에 풀트림에서는 다 풀 LCD가 들어가니까 저는 네. 알고 산 거기 때문에 네. 아쉬운 거는 그렇게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공조기 제어나 뭐 이런 거 할 때 네. 보통 보면 다이얼 버튼이 네. 독삼사나 이런 데는 다 있잖아요.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터치패드입니다. 아. 터치패드인데 네.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위아래 이렇게 점점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 이런 아. 건데 저 솔직히 이거 차 뽑고서 지금 3년이 넘어갔는데 20번 미만으로 쓴 것 같아요. 전혀 쓸데없는 기간이고요. 네. 차라리 여기다 컵홀더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구매를 하시고 후회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호평 일색이었고 사실 제가 올해 나이가 33살인데 33살에 현기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네. 브랜드의 플래그십을 운행한다는 게 사실은 네.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저도 행운인 편인 건데 네. 지금 제 나이에서 이 급의 차를 몰면서 불만을 가진다 그건 되게 주제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옵션 면에서 아쉬운 게 있어도 만족하면서 타야 돼요. 네. 네. 40, 50대 넘어가서 네. 내 은퇴작으로 뽑는다 그러면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하겠지만 지금 제 나이에 이 급을 끌면서 그런 네. 거 가지고 투정 부린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실 때 네. 그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래도 나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쵸. 이 캐딜락 CT6를 결정하시게 된 가장 큰 계기. 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네. 쉐보레 쪽 부품을 공급하는 그쪽 자영업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GM 브랜드의 차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GM에서 근무해도 뭐 네. 독산사나 다른 거 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네. 제가 충청도 살기 때문에 충청도는 그거 안 됩니다. 어른들이 보시기에 네. 이거 하는데 또 뭐 하고 있어 약간 좀 이렇게 보는 눈빛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을 위해서라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쉐보레랑 캐딜락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격적으로도 일단은 정책이 너무 훌륭하게 나왔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짜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잘 나가는 거를 부릉부릉 하는 거 사야 되냐 아니면은 애기도 태우고 이제 뭐 할 거 생각해서 사야 되냐 네. 그렇게 하다가 저는 결국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죠. 사실 네. 방금 해주신 질문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차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네. 라고, 왜 그러냐면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직 캐딜락이 그렇게 많이 CT6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브랜드예요. 그렇죠. 네. 뭐 어떻게 표현하자면 약간 살짝 마이너 브랜드라고 해도 네. 상관이 없는데 막상 타보고 그 다음에 네. 제 설명을 들어보면은 다 그렇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최근에 그랜저 나온 거나 얼마 네. 전에 이제 G80 나왔잖아요. 네. 만약에 그때 그 차가 이 비슷한 가격대에 나왔다 그러면 저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차 옵션, 실내 옵션 이런 거로 따지려면 외제차보다는 당연히 국내차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거 엄청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면 네. 차 옵션은 있을 것만 있으면 된다. 대신에 나는 좀 남들과는 좀 다르고 싶어. 네. 그러면 저는 캐딜락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방금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서 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추천하는 이유와 추천하지 않는 이유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가격대 그리고 지금은 제트링 같은 경우는 중고 시장밖에 볼 수가 없지만 이 가격대의 이 넓이 네. 그다음 이 만족감 이 모든 거를 수요할 차가 몇 대 없습니다. 국내에 사실 차를 구매를 하면서 네. 경정비까지 생각을 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차는 카센터나 공업사가 고쳐주는 거니까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수입차 끄시다가 그것 때문에 되게 우시는 분들 저 많이 봤거든요. 뭐 하나 나가면 몇백 나가고 기본적으로
이 차는 쉐보레 GM 쪽 부품들이랑 적어도 네. 경정비 부분에서 제가 말하는 네. 경정비는 뭐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점화 플러그, 네. 오일 기본적으로 센터나 뭐 어디 들어가서 다 일일이 하려면은 뭐 몇십만 원 뭐 네. 이렇게 드는 게 그 부분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하차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차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포스만큼은 네. 절대 안 꿀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 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외관적으로 그 부분에서 저는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고요. 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격을 내가 투자했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실망감, 이것도 없어? 아니 이게 터치야? 이게 왜 여기 있어? 네네네. 마감이 이게 뭐지? 이 단차는 뭐지? 네. 라고 했을 때 그 실망감, 이런 거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렇죠. 마감이 그렇죠. 사실 네. 차 운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쵸. 우리가 이거는 핸드폰 샀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한 달 동안은 이제 막 애지중지하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침대 던지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덤덤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익숙해지고, 네. 또 이게 되게 피로함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한테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차 사지 말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거 별로 무덤덤하다. 음. 그러면은 저는 감히 추천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운행하시면서 들어가신 전체적인 비용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매가가 일단은 네. 좀 달라요. 왜 네. 그러냐면 이 차가 6,98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의 차량 판매가 됐던 차량인데 저는 그때 역대급 할인에 좀 약간 타가지고 네. 저는 4천 초반에 차를 샀고요. 그리고 가족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예. 저는 취등록세가 전혀 없고요. 네. 1년에 나가는 비용이 보험료 70만 원 중후반대, 차 이제 세금 2000cc는 그게 네. 끝입니다. 그리고 네. 이 차는 고급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저는 데일리로 끌지는 않고요. 평소에는 이제 따로 모는 차가 있고 회사 차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저는 많이 잡아야 2-30만 원인 것 같아요. 아, 연비는 그러면은 뭐 어느 연비 정도로 같은 보면 경우는 될까요? 시내 주행할 때는 7, 네. 8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고속 주행하면 제가 14, 15, 16까지는 찍어봤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답답해서 많은 분들 운전 못하고 보통은 네. 12, 12. 1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급에서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아, 메리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대형 세단은 6기통이지 아. 6기통 부터지 그리고 3000cc 이상이지 4기통 2000cc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데 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은 말이 네. 타봤니? 아, 대형 네. 인터넷이나 뭐 댓글러들 보면은 이 많잖아요. 뭐 이 차는 아, 이래야 맞아. 한다 네. 이래야 한다 대형은 6기통부터다. 대형 네. 차는 뭐 네. 얼마 이상부터지 네. 막 이런 거 있는데 99%는 저는 안 타보고 하는 말이라고 확신합니다. 음. 타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고 제가 네. 자동차 쪽에 있으니까 네. 이건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인데 네. 안 타본 사람들에서 나오는 말의 대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차량 이런 그 씬을 점령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것 같다.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나이대가 30대 중후반 40대까지예요. 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태울 생각이 있다 아니면 가족들을 태울 생각이 있다 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되게 알맞는 차고요. 가격대도 그렇고 네. 중고 시장 가격이 지금 4천 초반대로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되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고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디자인의 독삼사가 싫다 그러면은 이 차 저는 훌륭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네. 포인트는 다른 여러 차들을 타봤지만 웬만한 차들보다 방음 매우 훌륭합니다. 그 부분에 민감하신 분은 네. 이 차 고려할 만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도 다양한 차종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의 서두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